네, 정부가 어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반응을 오늘 내일 차례대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야당 측 반응을 듣겠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역 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 직후에 의원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어제 정부가 전체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네,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합의된 내용입니다. 즉,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상에만 완충구역을 줬습니다. 군사분계선 북방 2km, 남방 2km에서 비무장지대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상이나 공중은 그 당시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이 북한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완충구역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NLL 일대에서 충돌이 많았고요. 서해안에서. 네. 공중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에도 완충구역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런 충돌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이 합의된 이후에 한 2년은 아예 평화가 일상화됐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좀 북한이 위배하는 사례가 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이었다.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전면 효력 정지를 하니까 뭔가 이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함께 표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예, 어제 국무회의 의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큰 패착입니다. 실제 우리가 평화의 안전판이 실질적으로 큰 버팀목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북한이 어기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서 실제 우리가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걸 비유하자면은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 법이 필요 있느냐 해서 법을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 법을 지키도록 계속 강요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전협정이 6.25 전쟁 이후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정전협정도 실제 북한은 수없이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나 미군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정전협정을 지키라고 북한에 끊임없이 강요를 해서 사실 어떤 평화의 지탱점, 버팀목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9.19 군사합의도 어렵게 해상, 공중, 지상의 완충구역을 했는데 북한이 어긴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큰 윤석열 정부의 패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대기하는 거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안보를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이미 언급하셨는데, 그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여러 차례 어긴 것은 그건 사실이죠? 네, 어긴 거는 사실이죠. 실제 9.19 군사합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는 한 2년 동안은 어기지 않았었고요. 네.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서서히 어기기 시작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어겼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한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들이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9.19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북한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요구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강대강으로 더 치달리고 어떤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처사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그 뉴스 브리핑에서 그 북한이 그동안 3,600여 회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조금 전에 그 도둑이 많다고 더 늘어난다고 해서 법을 없애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우리 국민 중에는 그러니까 더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도록 계속 강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3,600회라는 것도 이거는 좀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 북한에서 서해에서 예를 들어서 해안포의 포에 덮개를 닫아놓게 돼 있어요. 네. 포 같은 게 열려 있으면 쏠 수가 있으니까 덮개 또는 포문을 닫아놔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긴 것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네. 그러한 건데 이런 걸 다 한 횟수를 해서 3,600개 하니까 대단히 많이 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것은 더 강한 법을 만들기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실제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어떻게 더 강한 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왔고 북한이 어겼지만은 지키고 요구했던 정전협정 사례를 여기에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정전협정은 북한도 끊임없이 어겼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유엔사나 미국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서 지키도록 하고 요구하고 해서 그래도 계속 버팀목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비무장지대가 잘 유지가 됐고 그나마 그것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지상에서 충돌 방지에 기여를 해왔던 겁니다. 9.19 군사합의도 그와 같이 정전협정과 같이 어기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판을 유지해 왔어야 되는데 안전판과 버팀목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전방 지역에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런 충돌이 좀 일상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오는 것이고 더 크게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GPS 교란으로 우리 서해안에 있는 어민들이 얼마나 어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상화되게 지금 될 수 있는 것이죠. 공중에서는 또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효력 정지함으로써 불안정의 일상화돼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 이제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 위반 때는 그 정전협정을 지키게 강제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네.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계속 어기더라도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 때는 뭐 정전위원회라든지 유엔사 중립국위원회 같은 데에서 회의를 열자 그러고 어쨌든 북한을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9.19 군사합의 위반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압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정전협정은 유엔사가 있고 유엔사에서 그런 것들을 압박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사라든가 저런 데서 관여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9.19 군사합의도 그런 식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현명하지. 네. 계속 북한이 어긴다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진짜로 이것은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법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의원님. 네. 최근 북한의 공격 있잖아요. 도발이죠. 뭐 GPS를 네. 교란하고 또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게 그 저강도 도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도발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의원님 네. 이런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백히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고요. 네. 너무나 치졸하고 더티한 이런 도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심리전이면서 저강도 도발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미일 그 국방장관 회담할 때도 얘기를 했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국제사회도 인정을 했었고요. 아마 유엔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북한의 요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또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보여져요. 사실은 이건 단순히 오물풍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은 우리의 허점을 알아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오물풍선이었으니까 그래도 낫지 거기에 폭발물이 있다든가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가 있다면은 큰 피해로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새로운 도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나 군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260개 정도 떨어졌을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NSC를 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여 개 또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뒷북 NSC를 열어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한다, 학성기 방송을 게재한다 이런 것들을 결의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협을 깊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 건가 이런 대안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하는 이런 대응들은 거기에 맞지 않는 대응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어땠나요? 그렇게 260개 풍선이 나오고 단거리 미사일 18발이 동시에 사격이 된 그런 도발은 없었거든요. 동시 사격이. 네. 그리고 또 서해안에서는 GPS 교란이 있는 그런 날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기분 좋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대응 조치도 새로운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너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예.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물풍선은 그게 어떤 그 생화학 무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포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겠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번 대응에서는 군도 아주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데 매뉴얼이 제대로 없으니 대응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GOP 그러니까 DMZ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이것을 격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 군의 별명은 총알이 격추하면은 북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 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별명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또 화생 무기나 이런 게 있으면 내려왔을 때 제거하는 게 낫다. 공중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후방 지역의 얘기고 DMZ를 넘어올 때 사격은 대공하기로 사격을 하면은 대공하기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하늘에서 이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네. 탄알이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DMZ를 넘어올 때 사실은 격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후방에 왔을 때는 예를 든다면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이 오물풍선이 온 것에는 실제 우리 대북
탈북 단체들이 우리 그 선전물을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대북 전단 살포 이런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것도 실제 그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접경 지역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충돌될 때 정부는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저강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심을 줘야지 그냥 뭐 학생기 방송 재개하겠다, 군사 효력 증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더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측면도 있죠, 사실은. 네. 의원님 말씀 중에 그 DMZ 인근에서 넘어올 때 격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일테면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나 정전협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거는 거기 넘어올 때 격추시키는 거는 정전협정이나 예. 9.19 군사합의 위반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정당한 네. 자위권이다. 네, 그렇죠. MDL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당연히 그것은 조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도 전혀 알겠습니다. 아니고 9.19 군사합의의 제한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요, 이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인데요. 이게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규정을 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도 정부가 직접 살포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아까 그렇지만 그보다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다른 조항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대북 학생기 방송하는 것도 사실 남북한 군사발전법에 나오는 법을 위배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의원님 오랜 그 군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대북 확성기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북 확성기는 사실은 북한이 느끼기에는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죠. 대북 확성기로 어떤 방송을 하게 되면은 북한 지역 최소 10km에서 30km까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전방 사단 지역은 다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을 북한 병사들이 하전사들이 다 듣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신전력 면에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단히 아픈 부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기 방송을 만약에 우리가 게재한다면은 북한은 다양한 거기에 대한 대응 도발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학생기 방송에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직접 조준 사격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와 유사한 다른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또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바로 재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가장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어떤 조언과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그것은 지금 어저께도 안보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대북 학생기 방송을 한다. 시점은 북한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를 잘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불안하고 하면은 가장 먼저
행동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안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제 감정적인 면이 많고 그냥 맞대응해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상대방이 고함 지르면 나도 고함 지르고 상대방이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그래서 지금 위기관리 측면에서 조심조심 가면서 우리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예,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함께 다시 인터뷰에서 이 문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